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주식이나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본 격언일 겁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아래 공포니 대공황이니 하는 뉴스가 쏟아지고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고 나중에 시장이 다 회복하고 환호성을 지를 때 그제야 그때 살걸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형님들 마음속에도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일단 팔고 더 떨어지면 줍자라며 매도 버튼에 손이 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본능적인 행동이 10년 뒤 자산 격차를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힘내요, 전보하세요 같은 무책임한 고문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뻔히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원인을 파헤치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행동 매뉴얼을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적어도 공포 때문에 소중한 돈을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반복될 뿐이죠. 세 번의 큰 위기를 한번 복기해볼까요? 먼저 1997년 IMF 외환위기입니다. 금리는 20%를 넘나들고 대기업들은 줄줄이 돈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강남 아파트들을 헐값에 내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매물을 조용히 주워 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강남 부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운 과거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450선까지 곤두박질 쳤죠. 제 주변에서도 그때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주식시장은 끝났다, 현금이 왕이다라며 떠난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불과 1년도 안 돼서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 파티가 벌어졌죠. 그때 공포를 이기고 시장에 머물렀던 동학개미들은 큰 수익을 거뒀지만 시장을 떠난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대중의 90%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떨어질 때 팔았고 오를 때 샀습니다. 그 결과 자산은 떨어들었고 자산 시장에 다시 진입하려고 할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매번 이 뻔한 패턴에 당하는 걸까요? 우리가 공부가 부족해서? 아니면 바보라서? 절대 아닙니다. 이유는 바로 본능과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100만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걸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위기 상황이 닥치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워, 당장 이 고통을 멈춰줘.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도 전에 일단 팔아서 손실을 확정짓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인지 부조화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공포심을 합리적인 판단인 것처럼 포장하거든요.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엉망이야. 환율도 불안하고 수출도 안 좋아. 그러니까 지금 파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야. 어떻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솔직해 봅시다. 그 기저에 깔린 진짜 감정은 무엇일까요? 떨어지는 칼날을 보며 지금 안 팔면 내 돈이 영원히 될 것 같다라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아닐까요? 남들이 다 파는데 나만 들고 있다는 불안감이 아닐까요?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결국 바닥에서 투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맹수로부터 도망치며 진화해온 인간의 생존 본능이 투자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 본능을 거스르는 반직관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게요. 본능을 의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의지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과 데이터에 의존해야 합니다. 위기에서 살아남고 오히려 자산을 불리는 구체적인 세 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최저점을 맞추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단 팔고 바닥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 S&P 지수에 계속 투자했다면 연평균 수익률은 약 5에서 6%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샀다 팔았다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단 10일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절반 이하인 2%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역설적이게도 시장이 가장 크게 오른 날은 시장이 가장 크게 폭락한 직후에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공포를 못 이겨 떠난 바로 그 다음날 시장은 급 반등한다는 뜻입니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승률 99%의 전략입니다. 둘째, 적립식 매수를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합니다. 별이 5개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자동이체부터 해지합니다. 계좌가 파란불인데 돈을 더 넣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역발상해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50% 세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픈런 하시죠. 주식도 같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이 30에서 50% 폭락했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할인해서 파는 박앤세일 기간입니다. 주가가 만원일 때 100만원으로 100주를 샀다면 주가가 5천원이 되면 200주를 살 수 있습니다. 위기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자산 증식의 겨울입니다. 이때 모아둔 수량이 봄이 왔을 때 여러분의 자산을 폭발적으로 불려줍니다. 제발 기계처럼 사십시오. 셋째, 뉴스와 시장의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위기 때는 곧 망한다, 제2의 IMF 온다 와 같은 자극적인 뉴스가 클릭수를 휩습니다. 여기에 휘둘려서 인버스, 곱버스 같은 하락 베팅 상품에 손대거나 빚내서 물타기 하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거시경제의 소음은 과감히 무시하는 둔감력이 필요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역사를 보면 이 원칙은 더 명확해집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가장 큰 돈을 벌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모두가 주식시장을 저주하고 떠났던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습니다. 레이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던 2008년 10월, 버핏은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기고합니다. 제목이 Buy American, I am. 미국을 사라, 나는 사고 있다 였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와 같은 기업에 수조원을 투자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버핏이라고 해서 공포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라는 감정 대신 기업의 가치라는 팩트에 집중했고 미리 세워둔 원칙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공포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인내심, 그것이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유일한 차이입니다. 이제 형님들 차례입니다. 경제 위기를 단순히 견뎌야 하는 고통이 아니라 인생 역전의 기회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영상을 잠시 멈추고 종이와 펜을 꺼내 위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나는 내 현금 흐름으로 1년 이상 버틸 비상금이 있는가? 내가 투자한 기업은 망할 확률이 없는 1등 기업인가? 지금 내가 팔고 싶은 이유가 기업의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 공포심 때문인 건가?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가 미친듯이 두려움을 느끼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내 인생 최고의 매수 타이밍일 수 있다. 그리고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형님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계좌도 지킬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같은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형님들은 적어도 남들과 똑같은 공포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묵묵히 씨앗을 뿌리며 다음 봄을 준비하시겠죠. 남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더라도 남들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 그것이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겁니다. 위기는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웃는 사람은 오늘 원칙을 지킨 바로 형님들입니다. 오늘 내용이 흔들리는 멘탈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멘탈을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